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인터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배열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와 배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배열명은 주소다. 배열명은 주소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포인터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었죠. 그 말은 즉슨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 배열명이 알려주고 있죠. 자, 이 값을 포인터 변수가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포인터 변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복습할게요. 배열명은 선언된 배열의 메모리 공간 시작 주소다라고 돼 있죠. 간단하게는 배열명은 주소다. 기억하시고, 포인터 변수는 배열의 주소를 저장 그리고 활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3개의 샘플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는 실제로 동일한 결과값을 출력할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을 다 달리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샘플부터 볼까요? 첫 번째 샘플에서는 우리가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은 3개의 정수값이 저장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 공간 이름을 배열이죠. 이 배열 이름을 우리는 nums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배열이 선언이 되면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연속적으로 3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될 겁니다. 자, 이 공간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nums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첫 번째 칸에는 10이란 값이, 두 번째 칸에는 20이란 값이, 세 번째 칸에는 30이란 값이 들어가도록 초기화까지 시켰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를 FF11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주소로 표현해 볼게요. 실제 주소는 더 길겠지만 간단하게 저는 FF11이라고 좀 줄여서 주소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실행 라인을 보니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네요. 자, 포인터 변수, 주소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되겠죠. 자, 어딘가에 8바이트 크기의 주소를 위한 P란 이름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값을 저장 안 한 상태죠. 자, 그리고 다음 줄 가볼까요? P는 nums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렇게 외쳐왔던 문장 써먹을 수 있겠네요. 배열명은, nums는 배열명 맞죠? 배열명은 주소다. 그 말은 즉슨 이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를 어디에? P라는 메모리 공간에, 포인터 변수 공간에 저장을 해라가, 대입을 해라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FF11이라는 주소값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프린트 음문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첫 번째 프린트F. 첫 번째 프린트F에서 우리가 출력하는 것은 nums의 첫 번째 칸, 요 녀석이 인덱스 0을 가지는 첫 번째 칸의 인덱스 맞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칸에 들어있던 10이란 값이 이 %D에 해당되는 값으로 출력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nums 인덱스 1은 두 번째 칸에 있는 2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nums 인덱스 2는 세 번째 칸에 해당되는 20이란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첫 번째 샘플 코드가 실행되면은 한 줄에
10, 20, 30이 출력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샘플을 봅시다. 두 번째 샘플은 자, 배열 선언하고 초기화시키고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 P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배열명이 주소니까. 그 다음에 printf를 볼게요. 자, 여기서 printf는 배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네요. 자, P 뭘 저장하고 있죠?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죠.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죠.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앞에 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정수처럼 읽어서 10이라는 값을 읽어서 %D의 자리에 10이 출력되게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printf 볼게요. P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P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int 타입으로 한 칸만큼 넘어가라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1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소로 가서 출력을 해라. 그 값을 읽어와라. 그 주소로 가서 값을 읽어오니까 한 칸만큼 넘어가고 나니까 어떤 값이 저장돼 있죠? 20이 저장돼 있네요. 자, 두 번째 printf의 %D 자리에는 20이란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P가 저장하고 있는 그 주소에서 int 타입으로 두 칸을 넘어가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 칸, 두 칸을 넘어가고 나니까 한 칸, 두 칸을 넘어가고 나니까 어떤 값이 기다리고 있나요? 30이란 값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 값을 읽어와서 이 %D 자리에서 30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샘플도 첫 번째 줄 10, 두 번째 줄 20, 세 번째 줄 30이 출력이 되네요. 같은 결과값이 나오네요.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첫 번째 샘플은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배열을 이용해서 각 원소들의 접근에서 값을 출력하는 것. 두 번째는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주소부터 한 칸씩 넘어다니는 형태로 값을 읽어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샘플을 볼게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에 배열이 시작되는 곳에 주소를 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printf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값을 읽어오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 이번에는 우리 P, 이거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 이름 뒤에 인덱스를 붙이면 우리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인터 변수 이름 뒤에 우리가 인덱스를 줄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가 배열 이름처럼 그 포인터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배열의 각 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개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값에 접근하는 표현 방식을 달리 해봤습니다. 그 달리 해볼 때 우리가 뭘 고려했죠?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표현 방식을 달리 해봤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에는 좀 아쉽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실습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우리 1강, 10주차 1강에서 공부했던 뭐 주소, 변수의 주소를 출력하고 그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연습했었죠. 유사합니다. 그거 이용해서 그 샘플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대부실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지금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5명의 학생 키를 입력받아 배열에 저장하라. 자, 5개의 키값,
자, 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수점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169냐, 169.9냐 아주 다른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실수값 사용합시다. 5명의 키값, 5개의 실수값이 저장될 수 있는 배열 사용합시다. 사용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두 번째,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포인터 변수는 배열이 키값이 들어있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게끔 해라.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배열명은 주소다. 세 번째 요구사항, 반복문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여 평균 키값을 산출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가져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구현해 볼까요? 자, 키 값의 평균 구하기. 물론 더 자세히 적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자, void main 함수를 선언하고 먼저 5개의 실수값, 키값이 저장될 1차원 배열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플롯 타입으로 자, H라는 간단하게 H라고 배열 이름을 줄게요. 몇 칸 필요합니까? 5칸 필요하죠? 5칸. 그래서 우리는 5칸을 주세요라고 했고, 자, 우리 이 배열의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 필요하죠.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저는 ph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ph는 h는 배열명이죠. 지금 5개의 실수값이 연속적으로 할당받은 그 공간의 시작 주소죠. 이 주소값을 ph가 저장하겠네요. 자, 그리고는 이제 뭐 할까요? 입력받아야겠네. 그러면은 우선은 반복문 사용할게요. 자, 반복문 제어를 위한 변수, 제어 변수 i 하나 선언할게요. 자, for i는 0으로 초기화시키고 i는 지금 어차피 배열은 5칸이니까 5보다 작으면은 참이 되는 논리식을 제시하고 그리고 i는 일식 변화되게끔 증감식을 주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scanf 시간 관계상 조금 불친절하게 만들겠습니다. scanf 하고 자, %d 아니죠. 실수값 받아야 되니까 %f로 받아야겠죠. %f로 각각 칸에 집어넣을게요. 지금 h의 i라는 인덱스 칸에 즉 그 인덱스를 가지는 칸에 지금 입력받는 값이 저장되어라. 됐나요? 아니죠. 여기서도 우리는 또 엔드 마크 하나를 써먹어야 되죠. 왜? 그 한 칸 한 칸은 우리 일반 변수처럼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칸의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소 마크를 붙였습니다. 자, 이게 5번 반복하면서 5명 학생의 키를 입력받는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H라는 배열에는 5명의 키값이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뭘까요? 평균 구해야겠네요.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구사항에서 어떻게 했죠? 포인터 변수 사용을 했죠. 자, 그럼 포인터 변수 사용할게요. for 또 반복문 사용합시다. 이번에도 우리는 i라는 값을 사용해 볼게요. i는 0, i는 5보다 작고 그리고 i는 일식 증가되게끔. 자, 평균 구하려면 우리 합을 구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플롯 타입으로 sum이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0으로 초기화를 시킬게요. 자, 그리고는 sum은 현재 최초에는 0이 들어있죠. sum 더하기 포인터 변수 써라고 했으니까 ph죠. ph의 i라고 표현해도 지금 우리는 포인터 변수 이름 뒤에 인덱스를 붙여서 그 배열에 접근해서 한 칸 한 칸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i를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괄호에다가 앞에 별을 붙여서
지금 그 포인트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에 가서 값을 읽어와라. 그런데 포인트 변수 더하기 정수값을 하면은 그 타입 형태로 한 칸 한 칸을 움직인다. 한 칸에 해당되는 주소값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가서 어떻게 값을 읽어와라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썸을 다 구했고 이 반복 작업을 하면서 썸을 구할 거고 그런 다음에 avg는 자, 또 에버러지를 위한 함수, 변수 선언할까요? 자, 플롯 타입이겠죠. avg라 할게요. 자, avg는 sum, divide 지금 5명이었으니까 5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printf로 출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균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어떻게 어려웠나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포인터 변수와 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실제로 문제에서 해결해 봤습니다.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실제로 포인터 변수, 포인터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우리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약간은 하나의 허들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계단을 잘 올라가 주셔야지 더 좋은,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또 수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